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요즘 미국 취업 시장이 많이 열렸는데요. 특히 아마존과 메타에서는 정말 많이 뽑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미국 시장이 해고도 많이 하지만 채용도 많이 하잖아요. 사기업들은 이 추세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나 공기업들은 최근에 이례적으로 해고가 많았지만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사기업과 관련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기업 해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대량 해고, 레이오프예요. 회사에서 특정 프로젝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부문이나 팀 등 큰 단위 의 직원들을 한 번에 다 해고해버리는 거죠. 22년 말부터 유행했던 미국 회사 해고는 이런 종류의 해고가 많았고요. 지금 일어나는 해고는 Performance Based Layoff가 많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어떤 팀이 아니라 회사 판단 하에 퍼포먼스 안 나오는 것 같은 직원들을 자르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이 좋은 평소에도 미국 회사들이 자주 하는 해고입니다. 개인 단위로 일어나는 해고인데 매니저가 미리 경고를 해줄 수도 있고 매니저조차도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올해 저희 회사에서도 대량 해고가 계속 있었어서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올해 초에 6,000명이 해고되고 그 이후에 또 300명 그렇게 해고가 있었어요. 6,000명도 놀라운데 6,000명이 전체의 3%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더 놀랍기도 했죠. VP 레벨과 미팅할 때도 항상 해고 관련 질문들을 사람들이 했는데요. 그때 VP의 답변은 이건 회사가 퍼포먼스 베이스로 리스트럭처 하기 위한 거다. 그렇지만 우리도 정확히 누가 해고될지 모른다. 그러나 직원들이 장기간 공포에 떨며 일하기는 원치 않는다. 만약 본인 매니저에게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면 지금은 그 피드백을 믿어라.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 팀원들은 우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잘 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희 부문에서도 두 분이 해고되었어요. 사실 재택근무라서 분위기가 막 와닿지 않기도 하고 아무 얘기가 없길래 우리 부문은 다 잘 살아남았나 보다 했는데 며칠 후 제 팀장님의 팀장님과 1대1 미팅 때 누가 나가게 되었다고 알려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전체 부문은 100분이 넘기 때문에 두 분이면 적은 수 같기도 하지만 뉴스에서 보는 동안 동떨어진 이야기 같았는데 제 바로 옆에 분들이 영향을 받으니 충격적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란 표정으로 있어서인지 제 걱정을 조금은 덜어주고자 조금 더 자세하게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얘기를 다 듣고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그리고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분들을 주기적으로 정리해야지 다 끌고 있으면 비즈니스 측면에선 좋지 않다는 말에도 동의하지만 사실 퍼포먼스라는 게 상대적이잖아요. 나중에 당사자와 얘기를 해보니 또 그분 입장은 다르기도 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또 그분은 입사할 때 회사에서 그린카드를 해주지 않았어서 지금 H1B 상태라 불안해 하셨는데 남일 같지 않고 아무튼 이렇게 해고당하는 걸 보니 미국 회사에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그렇지만 또 해고 이후에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부문 내 사람들이 늘었어요. 또 그래도 다행인 점은 저희 회사에서는 해고가 당일 통보는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정리할 시간을 줘요. 그리고 이건 주마다 다른데 특정 기간 동안 내부 시스템에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는 최소 60일 전에 해고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게 법이에요. 그럼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으면 실제 해고는 60일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은 60일 동안은 출근만 안 하는 것 뿐이지 회사 시스템에도 계속 남아있고 월급도 받고 건강보험도 유지되고 출근할 때랑 똑같대요. 그래서 사내 다른 팀에 지원하고 내부 직원으로서 우선순위를 받아 다시 채용될 수도 있죠. 아무튼 그 덕분에 비자 상태인 경우에도 이 기간은 실업 날짜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 지원 받으며 최대한 취준에 집중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죠. 또 주에 따라 회사에서 특정 명수 이상 해고해야 한다면 사전에 특정 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워싱턴주는 50명 이상 해고하면 무조건 이 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런 사이트는 주랑 warn이라고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Washington State Warn이나 California State Warn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MS에서 6월 2일에 305명을 해고 통보할 거고 실제 해고는 8월 1일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써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회사에 곧 해고가 있겠구나라는 걸 사전에 알 수 있죠. 하지만 본인이 재택근무고 워싱턴주가 아니라면 본인이 있는 주의 법의 적용률을 받기 때문에 그 주에서 낸 사이트를 살펴보면 됩니다. 아무튼 hiring freeze라고 하면 아예 인사팀에서 지금 hiring freeze니까 채용 못한다고 팀들에 공지를 한대요. 그렇게 22년 말에서 24년 초까지 그 공지하에 거의 뽑지 않고 대량 해고만 했는데 이제 그 공지가 공식적으로 풀렸고 팀들은 그동안 해고만 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많이 뽑는 거래요. 그렇다고 이전만큼 어마어마하게 채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다들 아주 천천히 성장하는 단계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인턴 지원하던 시기에는 당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빅테크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직무가 아예 안 열렸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공고 올라온 곳들 중에는 월마트가 베스트였던 느낌이라 합격했을 때 너무 좋았죠. 근데 지금은 빅테크 데이터 사이언스 공고가 인턴과 풀타임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합격은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공고가 나왔으니 지원할 수 있죠. 저희 팀도 24년 여름에 데사 인턴하고 리턴 오퍼 받아 최근에 입사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멈추었던 이벤트들도 다시 다들 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회사도 코로나 전에는 매년 전 세계에서 팀 사람들 초대해서 이벤트를 했었대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면서 2년 동안 중단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하이어링 프리즈와 예산 축소로 못하고 있다가 올해 25년에 처음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딱 왔을 때 시작이 되어 좋네요. 오늘은 미국에서 회사를 다녀보니 이런 점이 다르고 좋군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당연히 한국 회사도 다양하고 미국 회사는 더 다양하니 제 경험과 전혀 다른 경우도 많을 거예요. 같은 회사 내에서도 팀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 가볍게 들어주세요. 미국 회사를 다니며 가장 좋은 점은 든든한 팀원들과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 투명한 업무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인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입사했을 때 팀장님과 팀원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우린 널 도와주려고 옆에 있다 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와주려고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보통 신입사원 멘토도 본인이 자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꼼꼼히 잘 알려줘서 회사를 적응해 나가는데 굉장히 든든합니다. 처음 한동안은 멘토랑 매일매일 30분 미팅이 있거든요. 그때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걸 다 물어보면 됩니다. 매 순간 누가 하나하나 옆에서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온보딩 서류가 잘 되어 있고 다행히 아무도 절 다그치거나 재촉하지 않으면서 질문하기에는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으니 물어보기 어렵지 않죠. 사실 처음 들어왔을 때 온보딩 서류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재택근무니까 적응이 느리거나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입사한 날짜부터 어떤 걸 어떻게 할지 온보딩 서류에 전부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팀 내 전체 신입사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비슷하지만 페이지도 개인별로 예를 들어 린 온보딩이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 연락해도 좋을 멘토랑 멘토가 혹시 부재 중인 경우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온보딩 버디, 매니저 등도 맞춤형으로 적혀 있죠. 또 기본 세팅이나 툴 활용법, 팁 등등도 전부 다 최신으로 잘 업데이트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제가 입사하기 2달 전에 입사한 분들도 있고 2주 전에 입사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더 잘 업데이트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첫 한두 달은 여기에 나온 가이드라인 그대로 따라하며 적응해 나가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업무 담당자나 특정 토픽 전문가 등도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따로 안녕하세요 신입사원이에요. 땡땡 토픽에 대한 업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다들 당연하다면서 Welcome to the team 하며 흔쾌히 1대1 미팅을 잡아 관련된 도메인 지식을 친절히 알려줍니다. 오, 이런 과외받는 느낌 고등학교 이후로 처음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미국 회사는 알아서 생존해 나가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썰이 많아 살짝 걱정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랑 같이 입사한 친구들은 대부분 미국 다른 회사에서 경력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온보딩 서류가 너무 잘 되어 있어 놀랐다고 하니 회사마다 분위기는 다 다른 것 같아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팀장님과 면담이 있는데 지금 널 맡고 있는 게 뭐니? 방해가 되는 게 있니? 하고 항상 체크하시고 막연한 조언이 아닌 해결 방법을 바로바로 알려주시거나 직접 해결해 주시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살짝 어떤 바람 같은 얘기를 하면 최대한 바로 반영을 해주세요. 깜짝 놀란 게 사실 별 기대 없이 그냥 가볍게 얘기했는데 바로 다음날 너가 이런 거 하고 싶다고 했지? 이거 어때? 하고 제시를 해주십니다. 말해도 무슨 소용일까? 너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다음에 생각해볼게. 라는 답변을 듣겠지. 하지만 말을 하라고 하니 그래도 말은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얘기했던 것들에 항상 세심하게 반응해 주시니 더 놀랐던 것 같네요. 이후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게 될 땐 대략적인 내용 이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알아야 하잖아요. 그럼 관련된 사람들과 1대1 미팅을 잡아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누구랑 얘기를 해야 할지 멘토나 팀장님이 추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미팅에서 당연히 다들 잘 알려주시지만 본인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더 질문하면 그만큼 배우고 얻어갈 수 있겠죠. 또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항상 팀회의에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데요. 러닝 세션이라고 자유롭게 본인이 다른 팀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걸 발표하는 시간도 있어요. 이런 미팅들은 고정되어 있으니 팀장님한테 미리 저 이때 발표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때 제가 이런 걸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걸 하는 과정에서 고민되었던 부분이나 지금은 잘 안 풀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잘 알고 있는 팀원의 피드백이나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에도 좋아요. 또 다른 팀원들 발표를 보며 평소에 잘 몰랐는데 새로 알게 되기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듣고 바로바로 질문하며 더 배워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문하는 자세를 좋아하고 다들 잘 알려주니 좋아요. 무엇보다 도움을 받고 나서 고맙다고 얘기하면 그 과정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더라도 다들 한결같이 happy to help 나 I also learned a lot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좀 힘들었더라도 좋은 태도와 여유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선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나이나 직급과 상관없이 다들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CVP 레벨에서 전 세계의 직원들을 초대해 네트워킹 이벤트를 했는데요. 그때 저희 팀원들끼리는 하루 잡아서 러닝 세션 같은 걸 했거든요. 그때 팀장님 레벨의 분이 최근 각광받는 언어 모델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무엇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장단점까지 싹 정리해서 발표하셨습니다. 이런 신기술 관련 영상들을 평소에 쉴 때 자주 보신대요. 그중 좋은 내용을 정리하고 좀 더 조사해서 발표하신 거였어요. 저는 이게 조금 충격이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해 배우고 정리해서 발표하는 건 당연히 젊은 팀원들이 윗분들께 하는 거다라는 고정관념이 저도 모르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발표를 해도 윗분들은 그래 너네가 알아서 해. 난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라는 태도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가 되니 그래 내가 원하던 게 이거지 하며 감동이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분야에 진심이고 계속 공부하며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지는 평소에 대화하거나 회의하면서도 느껴집니다. 제가 배우고 따르고 싶은 선배들과 신뢰하고 의논할 수 있는 동기들이 팀에 있다는 게 좋네요. 저희 팀 신입사원인 다른 친구랑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친구는 미국 다른 회사에서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 하고 물어보니 이전 회사에서는 이런 대사, ML 부분에 대해 논의할 사람이 마땅치 않고 본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잘 아는 느낌이라 그게 불만족스러웠는데 여기서는 같이 얘기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 모든 미국 회사라고 그런 것 같진 않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도 비슷한가 봐요. 진정한 수평 문화도 일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프로필을 클릭하지 않으면 직급이 보이지 않는데 어차피 서로 이름을 부르니 직급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한창 얘기하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이 사람 직급이 뭐지? 하고 찾아봤다가 높은 사람이구나 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종종 있죠. 아무튼 직급, 나이, 존댓말 등등에 신경 쓰지 않고 업무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얘기하니 회의나 메일을 보낼 때도 말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당연히 예의를 지켜야 하지만 그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예의인 거지
직급과 나이 차이로 인해 세세한 말투부터 자세, 태도 등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하는 환경이 아니고 트집 잡는 사람도 없어서 좋더라고요. 회의를 할 때도 그 팀 막내가 회의실을 잡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와 같은 암묵적인 룰이 없습니다. 사실 회의록은 미팅할 때 녹화하는 것과 동시에 코파일럿이 알아서 다 작성하고요. 진짜 중요하게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게 있다면 그게 필요한 당사자가 직접 챙깁니다. 회의도 만약 VP가 하고 싶은 거면 VP가 직접 회의실과 시간까지 다 잡는 거고요. 팀장님이 하고 싶은 거면 팀장님이 이런 걸 다 잡아야 하는 거죠. 그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다 챙깁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정말 자유로운데요. 재택이라 더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하네요. 출퇴근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본인이 있는 지역 기준 9시에서 5시 근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본사랑 다른 지역에 살다 보면 미팅 시간이 본인 근무 외가 되기도 하겠죠. 그럼 녹화본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미팅이 녹화가 가능하거든요. 사실 팀원들이 미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팀원들도 시차가 최대 3시간까지 나니까 대부분의 중요한 미팅은 녹화를 해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녹화본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녹화를 해놓으니 신입사원이었던 저는 처음에 모르는 개념이 너무 많았을 때 미팅 끝나고 녹화본도 한 번 더 보면서 처음 듣는 개념들 따로 체크하고 나중에 멘토랑 1대1 대화 있을 때 물어볼 수 있으니 좋더라고요. 또 미팅을 할 때도 카메라를 꼭 켜야 한다 뭐 그런 룰이 없어요. 사실 다들 끄는 분위기입니다. 발표하는 경우에만 켜는 것 같은데 또 발표한다고 꼭 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발표해야 하는 회의가 아니면 잠깐 지금 운전 중이라 듣기 모드로 들을게 라거나 이건 참석 못할 것 같으니 녹화해줘 라고 편하게 얘기합니다. 휴가 사용도 아주 자유로운데요. 며칠 전에 알려줘라 이런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길게 쓰는 거면 다른 팀원들이 영향받지 않게 예의상 미리 알려줘야겠지만 하루 쉬거나 잠깐 몇 시간 쉬는 거는 바로 직전에 2시간 동안 애기 하원시키고 올게, 3시간 동안 병원 다녀올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할 것 같아 내일 올게, 오늘 아파서 남은 시간은 쉴게, 뭐 이런 식으로 팀챗에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휴가가 무제한이기도 하고 쉴 때 쉴 수 있어야 에너지를 받고 일할 때도 일을 더 집중해서 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위기라 신입사원들도 정말 자유롭게 쉽니다. 저는 아무리 자유로워도 신입사원이니 적당히 써야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많다 보니 다들 어떻게 하나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평소에도 필요하면 자유롭게 쉬고 연말에는 6주 동안 휴가 낸 친구도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몰아쉬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때 또 필요하면 항상 연차를 썼던 친구들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않나요? 아무튼 특히 연말은 쉬는 분위기인데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는 다들 가족과 즐거운 연말을 보낼 수 있게 전체 미팅도 다 취소됩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도 없고요. 저는 연말에 부모님이 미국에 오시기로 했었는데 집에서 쉬더라도 이메일 오거나 미팅 있으면 참석해야겠다 했는데 정말 조용해서 놀랐어요. 나중에 어디 놀러 가려면 이때 가면 놀고 와도 쌓인 일도 별로 없고 딱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매주 금요일은 노 미팅 데이,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노 미팅 윅이 있는데요. 자꾸 미팅이 있으면 집중하는데 방해되니까 온전히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미팅이 취소되는 기간입니다. 뭘 할지는 자유고 뭘 했는지 누가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냥 미팅 없이 조용하게 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동안 배우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배웠던 부분들을 공부할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업무 방식도 토픽만 주어지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지 등은 업무 담당자에게 맡깁니다. 인턴 때는 인턴이라 자율성을 많이 주나 보다 했는데 풀타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만 항상 실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팀원들 중 특정 명수 이상이 이 계획에 사인을 해야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방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나 또한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팀원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사인하고 피드백을 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팀원들의 업무도 기본적인 이해는 해야 하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배워야 하는 개념이 정말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모두가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사인을 받아야 하다 보니 이 일이 정말 필요한지를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진짜 서로 어느 정도 합의된 필요한 일만 해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작은 일들에 시간이나 에너지를 쏟는 일이 덜하고 업무 효율성도 올라가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누가 무엇을 하는지도 투명합니다. 한 번은 팀장님이 다른 팀들의 저희 팀 업무를 소개하는 발표 미팅이 있었는데요. 정말 모든 사람들 업무가 다 들어가서 저 또한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가 좋더라고요. 팀장님께 그래서 좋았다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라도 빠지면 내 거 왜 안 들어갔냐고 팀원들이 바로 컴플레인 한대요. 이렇게 팀 내에서 각자 맞는 부분이 명확하고 다 다르기도 합니다. 다른 팀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는 있어도 본인이 주체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프로젝트를 다들 최소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 다른 팀들과 회의를 할 때도 제 파트가 나오면 팀장님이 이건 우리 팀에서 린이 맡고 있는 건데 린이 직접 말해볼래? 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발표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갑자기? 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긴장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그리고 잘 되면 이거 린이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항상 언급도 되고요. 심지어 저희 VP도 제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 아십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하는 부분에 애정도 더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연차 상관없이 본인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팀장님이 도와주시지만 어쨌든 제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 목표와 방향성, 이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임팩트도 직접 생각하고 다른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발표하는 환경이 좋습니다. 꼭 본인이 맡는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공용 문서에 글을 쓰면 누가 썼는지 이름이 다 남아 담당자를 찾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투명한 만큼 성과도 투명하고 명확한 편입니다. 혹시 하고 있는 일의 목표나 어떤 성과에 기여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으면 팀장님과의 미팅 때 얘기하면 같이 고민하거나 알려주십니다. 그게 당연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좋은지 나쁜지와 상관없이 간단하게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의 차이점을 몇 가지 더 짚어보면 미국 회사는 같은 시기에 입사했더라도 연봉이 다 다릅니다. 당연히 개인마다 연봉 협상한 것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다른 물가도 반영되어 연봉이 책정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로 이사하면 바뀐 물가에 맞게 제 연봉도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미국 회사가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주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다 같은 연봉을 주는 회사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회사는 미국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성과급이나 승진 등의 시기가 한국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크루터가 지금 시장이 안 좋으면 같은 해 8월이나 9월쯤 다시 연락하라고 하거나 그 시기에 커리어 사이트를 다시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때가 보통 회계연도가 새롭게 시작하는 즈음이라 지금 기회가 없더라도 그 시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며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원래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에 대해 동양은 회사의 성장에 개인이 기여하는 문화고 서양은 개인이 만족하고 성장해야 회사도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문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회사에서 신입사원들 퇴사 사유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많이 꼽히곤 해요. 그런데 그때 다른 분들이 그걸 보며 요즘 애들은 회사가 학교인 줄 안다. 회사는 성장하는 곳이 아니라 본인이 성장해서 오는 곳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한지는 알겠지만서도 회사 업무를 하면서 개인이 동기부여나 성취감을 받는데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미국 회사에서 아직 1년밖에 근무 안 해서 장점만 보이나 보다 하실까봐 덧붙이면 저는 한국 회사에서 짧은 인턴 기간에도 정규직 때 1년 차부터도 내내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당시 주변 친구들과 얘기해보면 다 저와 비슷하게 느끼면서도 어쨌든 다들 잘 다니니 회사는 원래 그런가 보다, 내가 적응해야 하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인턴하며 그런 종류의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아 놀랐고 미국 인턴은 또 자유로워서 그런가 했는데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도 한국에서 내내 느꼈던 종류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사실 한국 회사에서 답답함을 느꼈던 부분들이 많은데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도 좋을지 대본만 써놓고 3년째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상담하다 보면 종종 미국에서 근무하는 거에 만족하는지 한국이랑 어떻게 다른지 등등의 질문을 받는데요. 저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포함해 여러 가지 덕분에 좋습니다. 제 첫 영상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제가 미국으로 오게 된 이유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가 좋은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 미국이 이 분야가 훨씬 발전했으니 석사 가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하자 했죠. 그리고 처음 떠날 땐 회사까지 이렇게 열심히 지원하고 다니게 될지는 몰랐지만 주변에서 다들 서머 인턴 하니 저도 인턴을 지원하게 되었고 인턴을 해보니 확실히 달랐고 그래서 남고 싶은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지금 풀타임도 그렇고 만족이에요. 사실 연봉 등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미국을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돈은 한국에서 살면 한국 물가 대비 대기업 연봉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월급은 만족했어요. 다만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기에 아직 한국에선 한계가 많이 느껴졌고 업무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환경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끝!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